윤미향 전 의원과 조국 전 대표 잡범들에 대한 사면 복권이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고 난 다음부터 2주 사이에 12.2%포인트가 그야말로 급락을 한 상황이 됐습니다. 하락폭을 키운 주된 요소는 뭐니 해도 사면이겠죠. 그렇죠. 조국님이 나오셔가지고 8888 된장찌개를 같이 했다라고 해서 SNS에 올렸어요. 그만 좀 조용히 계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좀 오글거려요. 저 된장이 그냥 된장이 아니잖아요. 이 전에 어떤 식재료가 올려져 있었던가를 누가 잘 분석을 했더라고요. 잘 분석을 했죠. 네. 그것 빼고 저것만 좀 자기적인. 저것만 드셨을 수도 있어요. 굳이 저걸 아니 저렇게는 안 준다니까. 앞에 걸 먹어야 저걸 주는 거라고. 요만큼 드셨겠지. 가봤잖아. 네, 안녕하십니까. 8월 18일 유병수의 강펀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의 남자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월요일을 활기차게 시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번 그래왔던 것처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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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아 예. 네. 네. 자, 여론조사가 조금 전에 공개된 게 하나 있는데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자, 리얼미터 조사입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항상 이제 다 아시죠? 추세를 봐야 된다. 이런 거. 저희 강펀치, 강냉이 선생님들은 다 아십니다. 아시는데요. 자, 리얼미터에서 매주 지금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데 볼게요. 자, 제목 여러 언론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제목을 뽑았는데 여러 가지 제목이 있는데 일관되게 최저치라고 나왔고요. 제목은 다 연속 하락, 2주 연속 하락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라는 신문에서 의뢰를 했고요. 리얼미터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응답 기간을만 말씀을 좀 올릴게요. 8월 11일 지난 월요일부터 8월 14일까지 지난 목요일까지 광복절 전날까지 한 거죠.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상황은 반영이 거의 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조국 전 대표 근데 사면. 이게 너무 많이 이게 차이가 나니까 다른 조사도 좀 봐야 되겠고 요 다음 조사 이 리얼미터라는 데서 여러 군데서 의뢰를 받아서 하잖아요. 예. 그런 걸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되겠어요. 이게 너무 튀어서. 자, 일단 이건 보시죠. 이게 보니까요. 자, 이게 지난번에 세제 개편안 플러스 자, 윤미향 전 의원과 조국 전 대표, 은수미 전 성남시장 등등등등 소위 비판하는 쪽에서는 잡범들에 대한 사면 복권이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고 난 다음부터 지난주에 63.3%에서 56.5%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9% 가까이 뚝 떨어졌죠. 8%인가 뚝 떨어졌었죠. 한번. 그러고 난 다음에 실제로 단행이 됐어요. 단행이 되고 난 다음에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또 5% 가까이가 떨어졌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2주 사이에 12.2%포인트가 그야말로 급락을 한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 윤 대변님께서는 좀 튀는 여론조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요 한 가지 여론조사를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 갤럽 여론조사도 보면 5% 가까이 하락을 했죠. 자, 추세를 보면 하락 추세는 전반적으로 나와요. 예. 예. 근데 저희 당이 잘한 것도 없는데 6% 넘게 올랐으니까 그게 튄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당 지지율도 보니까 그렇네요. 민주당 지지도가 39.9%로 40%의 벽을 무너졌다고 표현은 이렇게 기사에서 합니다만 사실 오차범위 쪽이니까 그렇고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율이 36.7%가 됐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도 이거 좀 튀는 예.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고 민주당 지지율 떨어지는 거는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데 역으로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응답자 구성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떨어질 때가 됐다는 의미보다 떨어질 일을 한 거죠. 사면 복권, 그다음에 뭐 주식 양도세 기준, 주식 거래세 인상, 법인세 인상, 그다음에 이제 정청래 대표 등장 이후로 뭐 상법, 원투, 노란봉투법 뭐 이런 거. 네. 예. 자, 리얼미터는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광복절 특별 사면 논란, 그리고 주식 양도세 논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헌정 사상 첫 동시 수감 등이 악재가 돼서 한 주간 하락세가 계속 이어졌다. 특히 민주당 강성 지지층 중심의 정책이 중도층 이탈을 초래했다. 또 집중 호우 피해가 컸던 곳들의 하락폭이 두드러져서 재난 대응에 대한 평가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리얼미터가 분석을 한 내용입니다. 제 분석이 아니에요. 네,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자, 일단은 말씀 올린 것처럼 리얼미터가 조사한 8월 2주차 주간 조사는 51.1%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긍정평가가 나왔고요. 2주 전과 비교하면 무려 1%인가요? 정도 포인트가 하락했다. 이건 뭐 급락 수준이죠. 자, 이런 상황인데 하락폭을 키운 주범, 주범이라는 표현은 순화하겠습니다. 하락폭을 키운 주된 요소, 주된 요소는 뭐니 해도 사면이겠죠. 그렇죠. 네. 예. 조국님이 나오셨는데 조국님이 나오셔가지고 오늘 공개 활동을 재개를 합니다. 윤명도 넣어줘야 돼요. 네, 윤미향 윤명 빼뜨리면 전 안 돼요. 의원이 그 빼뜨리면 안 제가 돼요. 보기에는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큰 것 같기도 그럴 해요. 수 있어요. 예. 8.15잖아요. 예, 8.15인데 위안부 할머님들의 그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까지 받았는데 아직까지도 죄송하다는 얘기를 안 해요. 고맙습니다만 하고요. 참 여기서 그 윤미향 부부 얘기하면은 정말 긴데 그럴 수밖에 없는 뇌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 화내시진 마시고 소위 진보라고 하는 진영 속에 엑스맨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진보 쪽에 엑스맨이 있다고요? 8.15에 하는 그걸 보면은 그렇게 찰떡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잊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저는 그날 8월 15일 자정이 딱 돼서 나와서 그 구치소에 나와가지고 지지자들과 함께 환호를 부르면서 뭐 간단한 간이 약식 기자회견도 잠깐 하고 했는데 저는 무슨 독립투사가 나와서 그러니까 그게요. 역으로 보면 사면 복권 시킬 수 있어요. 정권이 그쪽 정권이 들어오면 역으로 생각하면 저희 쪽에 그런 분이 있었다면 그렇게 시킬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당사자가 어떤 태도를 보여서 나오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본인이 나오면서 이게 뭐 검찰 독재 종식의 상징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말도 굉장히 어려워. 검찰 독재 종식의 상징. 그런 얘기하면 안 되죠. 본인이 자기 입으로 자기가 문서 위조하고 그런 행위를 통해서 단죄를 받았고 2019년부터 시작된 이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정권이 한번 넘어갔었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게 다 이게 잘못된 거고 나는 억울하다 이 얘기하는 건데 심정적으로 개인적으로야 왜 나만 이렇게 많이 때려 이럴 수는 있지만 그걸 공개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또 사람들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본인이 뭐 알아서 하겠죠. 네. 지금은 기쁠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뭐죠? 저기 풀려나고 난 다음에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 그래서 뭐 된장찌개 8888 끓는 된장찌개를
같이 했다라고 해서 SNS에 올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폐문 독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본인이 읽었던 책들을 올리고 했는데 그냥 좀 조용히 계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걸 못 참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못 참아. 좀 계시면 안 될까? 네, 그쵸. 이렇게 안 하면 잊혀질 것 같고 음. 또 이제 된장이라는 저 음식을 수단으로 해서 이미지를 뭔가 좀 푸근하게 가져가고 싶고 가족들과 함께 뭐 이런 건데 저 된장이 그냥 된장이 아니잖아요. 저게 찌개가 아니에요. 저기다 밥을 넣어서 끓이는 거란 말이에요. 된장 죽이 전에 그렇지. 저거 뭐 식사를 저게 집에서 끓인 게 아니라고 다 금방 찾아내시던데. 저 시커먼 무쇠로 된 저거에 집에서 저걸 가지고 누가 끓여 이- 먹어요? 집이 이- 식당인가? 이 전에 어떤 식재료가 올려져 있었던가를 누가 잘 분석을 했더라고요. 잘 분석을 예, 했죠. 그러니까 저도 저기 그건 가봐서 빼고, 알아요. 예. 그건 빼고 저것만 저것만 올렸다는 올려가지고. 것이 너무 자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평생을 저렇게 살아왔다는 사람들이 비판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저것만 드셨을 수도 있어요. 그 굳이 저걸 아니 저렇게는 안 준다니까. 앞에 걸 먹어야 저걸 주는 거라고. 이만큼 드셨겠지. 가봤잖아. 아니 그러니까 참아. 아니 1%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단정지어 말을 못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 그래서 거예요? 제가 저는 혹시 단정될 수 알아요? 있을 것 같은데. 오랜만에 8개월 만에 2년 들어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8개월 만에 나왔으니까 그 식당에서 단골 식당에서 아이고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고기는 요만큼만 드셔도 되고 된장찌개를 고기 송송송 썰어가지고 줬을 수도 있죠 뭘. 그러니까 이번에 8.15에 나오려고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냐는 거예요. 아니 저기 가려고 뭐 8개월 전부터 예약했을 수도 있고. 막 4월 4일부터 아마 시동 걸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직접 제가 제 눈으로 확인한 게 아니라서 정말 저 집에 가가지고 그 고깃집에 가서 미쉐린 선정된 그 맛집 그 한우 뭐 굉장히 비싼 집 가서 먹고 난 다음에 나중에 먹었는지 저는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는데 저 집일 것이다, 저 집이다라고 이렇게 되게 딱 단정지어서 하시는 분들이 많은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그 사진하고 그래서 저 집이다, 저 집이라고. 저기 설해마을에 있는 집 아니에요? 예, 차관집. 나 알지. 저 집에서 다 옛날 저 미쉐린 저 맛집이 될 정도 그 정도인가 거기가? 그 정도 아니 그냥 위치가 딱 설해마을 골목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에 있잖아. 우측에 있는 2층 집, 그러니까. 2층 집이잖아요. 2층? 아니 그 건물이 예, 쭉 거- 있어서 예, 건물. 3층, 4층, 5층 그 3층, 있잖아. 4층, 5층 7층. 5층, 6층, 7층. 하여튼 되게 이렇게 높아. 예, 좀 높겠지. 3, 5층. 3, 네, 맞아요. 뭐 하여튼 뭐 예, 그래요. 거기는 거기 7층에서 먹었다는데? 7층에서요? 높이도 올라갔네. 차관집. 차관집. 그래요. 예. 소가 차관이에요. 예. 아유, 그 집 되게 비싼데. 아니 뭐 비싼 거야. 뭐 그렇다 치는데 미쉐린? 그거까진 모르. 그래서 전 딴 집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그건 저게 잘 얼마나 저게 사실이라면 저는 정말 이게 항상 웃기잖아요. 웃기지. 저거 그냥 굳이. 식사를 했으면 같이 사진 찍으면 되는데 굳이 된장찌개만 올려. 정 그러면 어디 시장을 가라고. 난 차라리 정말 진짜. 확실하게 하라고. 아니 확실하게. 그러니까 눈에 보이기에는 된장찌개 확실하게. 진짜 가족들과 함께 정말로 오랜만에 8개월 어. 만에 예? 구치소에 있다가 나와서 가족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된장찌개 먹고 싶었겠구나. 저도 맨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겠더라고. 근데 딱 근데 반찬을 아니잖아. 봐봐. 반찬을 봐봐. 또 속인 국민들 어떻게 보면 속인 거예요. 속인 거라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아니, 볼 사람들은 다 그쪽 아, 사람들이고 이제 참. 보도가 나오니까 우리는 알게 된 거니까 큰 영향은 없을 텐데 그냥 조국이 조국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뭐. 설해마을 우참판 그 집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가 차관이라고. 그러니까 소가 차관. 다 얘기했는데. 참판이면 차관은 아니지. 그쵸. 차관이지. 참판. 소참판. 유판서 이걸 원해서요? 아니. 장관? 우참판 그 집인데 야 정말 진짜 눈 가지고 아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분은 나와가지고 거기 가서 밥 먹었는데 내가 된장을 먹었다는 것도 하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뭐 폐문 독서 뭐 하면서 나 책도 엄청나게 읽고 며칠 됐다고. 아니 교도소에서 그럼 문 닫고 읽지 문 열어놓고 있나? 아니 뭘 당연한 얘기를 가지고 그럼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문 닫고 이 책을 읽어야지 문 열어놓고 읽어? 그러니까 이분 당연한 나와서 얘기를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갔다 그리고 왔는지도 잘 기억 안 나지만 그냥 계속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굉장히 골치 아플 겁니다. 결론은. 그러니까 저런 게 네. 자꾸 그 쇼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람들 속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좀 오글거려요. 굉장히 오글거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좀 찜찜하게 만들고 굉장히 좀 뭐지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좀 이게 좀 담백하지 못한 느낌이에요. 뭘 해도 그 소위 진보 계열이 감성적인 거를 잘 활용을 해서 우리가 거기에 많이 이제 뒤진다는 말을 많이 듣잖아요. 대신에 이제 우리가 죽어도 안 되는 게 오글거리는 거 못하는 거잖아요. 정말 예, 못하겠어요. 그걸 못해. 못하겠어요. 딱그 정말. 차이입니다. 그 예. 차이. 딱 철판 깔고 이게 안 돼 우리가. 그게 그냥 참. 그냥 좀 담백하게 정말 된장찌개 먹으면 된장찌개만 딱 올리면 안 돼요? 그 비싼 소고기 먹고 난 다음에 딱 그것만 딱 올려서 마치 된장찌개 먹은 것처럼. 우리가 그게 안 되잖아. 우리는 다 올리지. 우리 같으면 참. 그리고 난 다음에 저나 이분이나 그래서 좀 손해를 많이 보죠. 많이 보죠. 네, 우리는 손해를 많이 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오늘 그 DJ 음. 그 묘소에 방문을 참배를 가는데 뭐 그거야 뭐 본인 행보니까 하라고 하시는데 오늘 한겨레 신문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내년 6월에 열리는 지방선거 또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해서 정책 심판을 받겠다고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는데 뭐 그것도 좋습니다. 정치를 하겠다고 본인이 선언을 했으니까. 자,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또 검찰 수사 얘기에 대해 가지고 또 얘기를 좀 했고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신을 수사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대표를 용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은 제가 사모펀드를 활용해 정치 자금을 모았다는 황당한 논리를 언론에 전파하고 청와대에도 보고했다. 얼마 되지 않아 근거가 없음을 알았을 거다. 그러나 이들은 제 자식들의 인턴 증명서 수사를 파고 들어갔다. 또 털고 또 털었다. 그러면서 저와 우리 가족 전체를 짓밟았다. 그리고 쭉 솔직히 말한다. 저는 두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 단 국민 다수가 용서하라고 말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는 경우엔 예외라고 덧붙였다. 그 질문부터가 악의적이네요. 질문 자체가 질문 자체가 기소돼서 재판에 의해서 형을 받은 사람에게 담당 수사 검사를 용서할 수 있어요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그런 질문을 누구한테 합니까? 그런 그러니까-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용서하지 말라고 질문을 한 거네요. 질문 자체가 그 답을 정해놓고 한 어. 질문이니까 질문 자체가 그 기자 누구예요? 한겨레 신문 한겨레 아니 그 기자가 누구냐고 모르겠는데요. 찾아볼게요. 네. 자, 이런 걸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런 말이 나오도록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예,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눈을 우리 이 구독자분께서는 가지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나도 앞으로 이렇게 질문해야지. 사실 또 이렇게 질문 저도 옛날에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욕도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뭐 이런 걸 따라해. 제가 먼저 했다니까요. 얘들이 날 따라하는 거예요. 그랬어요? 네네네네. 훌륭하신 분이네. 네. 자, 용서를 안 하면 어떡할 건데요? 그러니까요. 제가 용서를 안 하면 아니 본인이 일단은 혐의가 인정이 돼가지고 구속된 거는 맞잖아요. 뭐 입시 비리와 어,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에 대한 검찰 무마 사건으로 유죄를 받은 건 사실이잖아요. 다 알잖아요 우리가 다 나쁜 짓 아는데 했는데 뭐. 결론 그거잖아요. 왜 남들 넘어가는 거 나만 표적으로 삼아서 나만 벌을 주려고 했어 너네들 넘어간 거 아니야? 그리고 한 대 때리고 10대 때려 뭐 이 얘기잖아요. 참 좀 이해가 안 되는데 하여튼 뭐 일단은 나왔으니까 뭐 다음 내년 6월에는 지방선거에 출마할 것이냐 보궐선거에 출마할 것이냐가 일단은 뭐 화두가 되겠네요. 근데 출마를 해도 제가 볼 때는 수도권 광역에 출마 못할 겁니다 아마. 다들 그 얘기를 하시던데 뭐 서울시장 나가지 않냐 뭐 이런 얘기 하시던데 서울 시민들이 뽑아줄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전국 단위 선거, 준 전국 단위 선거에서 이기려면 이런 게 없어져야 돼요.
근데 없어질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그냥 더 뭐라고 할까요? 이게 남아 있잖아요. 지울 수 없게. 그러니까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아마도 뭐 소위 진보 진영이 강세를 띈 지역에 재보궐 선거를 나가거나 국회의원 뭐 그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저는. 지금 윤 전 대통령이 있어야 사실 윤 전 대통령이 지금 뭐 현직에 있어야 뭐 반대급부로 어떠한 뭐 의미가 있는 것이지. 지금 윤 전 대통령 구속됐고 지금 정치판에서 사라진 상황에서 조국 전 대표가 어떠한 뭐 효용 가치가 뭐 있을지도 좀 의문이에요. 그래서 요번 조국에 대한 조기 사면 복권이 의미하는 게 뭐냐에 대해서 해석이 많잖아요. 벌써부터 민주당 내부에 호남을 지역구로 가진 말 세게 하는 분이 벌써 견제고 난리잖아요. 조국 이게 용서된 건 아니다. 이 범죄 행위가. 그래서 딱 견제고 날리는 게 벌써 호남에서 민주당하고 조국신당이 대립구도가 형성이 되고 거기에 대한 주도권을 호남에 대한 주도권을 찾기 위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부터 찾고 뭐 이런 행보가 벌써 시작이 되니까 머리 아프죠. 윤준병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죠. 이분이 현직이에요. 현직이 네. 현 의원인데 서울시의 그 그렇죠.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에 그 부시장인가 그렇죠. 했던 의원이에요. 굉장히 세죠. 굉장히 좀 강경파인데 이 강경파 의원이 얘기를 했어요. 조국 사면 이후 사람들의 침묵을 조국의 아빠 찬스에 대한 동의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다. 조국 일가의 아빠 찬스 등 입시 비리 범죄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윤석열에게 더 두들겨 맞았으니까 사면하는 것까지는 오케이. 사면까지는 오케이 해주겠다 이건데 하지만 사면을 입시 비리에 대한 용서로 이해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그러니까 사면 이후에 사람들의 침묵을 조국의 아빠 찬스에 대한 동의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했다. 그러니까 너 반성하고 너 입 닥치고 있어라 이 얘기잖아요. 네? 그럼 사면 복권 한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근데 이 윤준병 의원도 좀 그런데 왜 그걸 조국한테 얘기를 해요? 이재명 대통령한테 얘기를 그렇죠. 해야지. 그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도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소위 진보 진영은 대통령이 된 자당 출신 정치인이라고 좀 그런데 그 소위 말해서 그 레벨을 같이 두나 봐요. 그게 좀 달라. 그 보수 진영은 대통령이 되시면 굉장히 그 높게 보잖아요. 이 차이가 좀 나는데 여기는 아닌 것 같아. 또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만 그렇게 생각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워낙에 그 주류에서 정치를 한 분이 아니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리고 뿌리부터 다르고 성남 이쪽에서부터 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장으로부터 시작한 분이고 2010년에 시장 되면서부터 나오신 분이니까 그런 영향이 아닌가. 그래서 민주당 정권이 지금 의석수도 많고 뭐 대통령 임기도 많이 남았으니까 굉장히 이제 뭐 고속도로 달리고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자, 일단 앞으로 정청래 대표하고 조국 전 대표와의 그 관계 설정도 되게 궁금하고 앞으로 결국은 이게 합당이 될지 안 될지 지금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합당을 계속 에드벌룬을 띄우고 있어요. 박지원은 많이 틀려요 요새. 많이 틀려요. 많이 틀린 지 오래됐어요. 많이 틀려요. 많이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죠. 사실 뭐 맞을 수도 있지. 근데 제가 볼 때는 합당을 왜 하려고 그러겠어요. 조국 전 대표가 자신만의 캐릭터로 가서 뭔가 뭐 야구로 치면 가을 야구 정도는 가야지. 왜 1등하는 팀에 붙어가지고 거기서 뭐 4선발, 5선발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런데 조국 전 대표가 본인이 바로 서려면 본인이 정말로 그 정치권에서 하나의 제대로 된 선수로 서려면 본인이 어느 지역구든 나가서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죠.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본인이 나가가지고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구를 가든 그 군수 선거는 하나 이겼는데 네. 그런 상황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죠. 출마를 해서 민주당의 정당한 후보가 하나 나오고 해서 뭐 그 단일화 뭐 이런 거 말고 그렇죠.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그럴
자력으로 본인이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느냐 이거죠. 그렇죠. 제가 그게 보기에는 중요해. 제가 예를 들어 보기에는 그럴 능력이 있을까? 저는 굉장히 의문. 있다고 해줘야지. 있다고 해줘야 되는 있다고 거예요? 해줘야지. 그래 나오지. 예를 들어 계양을이야. 인천 계양을에 자 조국 전 대표가 나온다고 쳐요. 예를 들어서 그럼 거기에 만약에 뭐 송영길 전 대표와 관련된 뭐 배우자가 됐건 누가 됐건 나온다. 근데 저희 당에서 또 누가 나온다. 국민의힘이 될 가능성이 있어. 그렇죠.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게 민주당의 딜레마란 말이에요. 일단은 조국 전 대표는 아직까지도 지금 본인의 사과를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이전에는 다른 민주당 인사들은 예전에 사과 많이 했는데 뭐 굳이 또 사과를 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어제도 보니까 뭐 프로그램에 나온 민주당 인사들은 아니 뭐 나올 때마다 사과해야 되냐고 하는데 저는 그런 논리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아니 뭐 하라고 하면 하면 되죠 그게. 아니 뭐. 2019년에 사과했고 뭐 2020년에도 사과했는데 뭐 나올 때마다 사과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이게 국가 시스템을 보는 시선이 달라서 그래요. 그 소위 진보 진영의 꽤 그 몇 분들은 뭐 다라고 하면 또 이상하니까 몇 분들은 이 자체가 우리가 이제 해방 이후에 뭐 80년 지나고 했잖아요. 이 시스템 자체가 뭔가 석연치 않으니까 자꾸 뭐 이렇게 불복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한명숙 백학 갖다 주면서 뭐 재심 얘기하고 지금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재심해야 된다고 그러고 강압 수사에서 그런 거고 그 조민 조국 씨 딸 뭐 서울대 뭐 어디에 참석했냐 안 했냐 가지고 증언했던 뭐 조민의 친구들이 이제는 들어보니까 그때 분명히 조민 왔다고 했는데 그 검찰 조사에 반영이 안 됐다는 등 뭐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뒤에. 그럼 법원이 바보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사과는 지금 15번인가 16번 했다고 본인이 주장하고 있는데 저는 뭐 사과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160번이라도 해야죠. 사과를 해 주시고 사과를 좀 해 주시고 3분의 1밖에 안 살고 나왔는데 그거 못 하나? 본인의 그 혐의들 때문에 본인들이 잘못한 것 때문에 대학을 못 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 생각하면 사과를 10번, 100번, 20번, 200번 해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선거구 넓어질수록 어려워진다. 근데 뭐 본인 객관화가 잘 안 될 수 있으니 나오시라고요. 그래서 한번 심판 받아보자고. 그리고 난 다음에 좀 요 조국 전 대표 나왔죠. 윤미향 전 의원 사면됐죠. 하고 나니까 이제는 저는 요즘에 좀 이상한 게 이제 김용까지 내보내려고 하는. 요새 이제 대법원 판결만 남았죠? 네, 김용까지 내보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화영 전 부지사는 대법원 판결 받고 지금 7년 8개월. 7년 8개월까지 받고 있는데 근데 딴 재판이 또 있어요. 지금 하고 있어. 또. 하고 있는 그래서 재판도 힘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있는데 여기까지는 지금 마지막 목적지가 여기인 것 같고 중간에 김용과 정진상까지도 지금 중간에 빼두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정진상 어려워요. 그 1심도 안 끝났고 한 재판이 엄청 길어지잖아요. 이건 어쩔 수 없고 김용이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대법원만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름이 똑같네. 김문수라는 민주당 의원이 또 이상한. 그래서 어째 보면 양부남 의원 이거 검찰 출신 아니야. 검찰 고검장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김문수 이 의원도 제가 알기로는 변호사 출신인 거 알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최근에 아닐걸요? 아닙니까? 예, 하여튼 이 두 사람이 최근에 지금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5분의 1 가까운 38명이 아예 대놓고 나서가지고 황명선 최고위원까지 나서서 38명 정도가 김용은 죄가 없다 막 이러면서 지금 빌드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 관련된 내용을 좀 들어보시는데 제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가지고 이 내용을 한번 귀담아 좀 들어보십시오. 귀에 딱 꽂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김용은 뭐뭐 같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대북 송금 사건이 조작된 증거 내지 잘못된 증거에서 기소가 되고 유죄가 선고된 거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김용은 정말 나쁜 짓을 할 사람이 아니고 정말 성직자 같은 품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도 100% 확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용은 무죄입니다.
자, 김용은 정말 나쁜 짓을 할 사람이 아니고 정말 성직자 같은 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100% 확신하고 있습니다. 김용은 무죄입니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자, 성직자 같다고 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김용 씨 불법 잡금 혐의로 2심에서 징역 5년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직자 같은 사람이 불법 자금으로 징역 5년을 받습니까? 네? 자, 대선 이게 2심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대선 자금 명목으로 남욱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서 8억 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자, 벌금 7천만 원에다가 6억 7천만 원을 추징을 명령받았습니다. 자, 성직자 같은 사람이 징역 5년에 벌금 7천만 원에 추징금 6억 7천만 원을 선고받을까요? 그리고 성직자 같은 사람이라서 타임 구글라인 조작해가지고 돈 받았는데 돈 안 받은 것처럼 증거를 조작해가지고 재판부에 냈다가 딱 걸려가지고 괘씸죄까지 받았죠. 자, 성직자 같은 사람이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은 우리가 한 번 더 떠올리잖아요. 김용이 어떤 사람이고 진짜. 뭐 1심에서 어땠고 2심에서 어땠고 뭐 판결문이 어떻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런 오글거리는 멘트를 못 한다는 거예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럼 우리가 배우자 이건 절대 아닙니다. 국민들이 이거 들으시는 순간 알잖아요. 이거 왜 하는지. 뻔한 얘기 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냥 듣고 이리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왜 하느냐? 잘 보이려고. 잘 보이려고 하는 거야. 이 사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 이 김문수라는 민주당 쪽 김문수라는 사람이 초선. 여러 가지로 그 좀 찍힌 게 있거든요. 중간에 뭐 현수막도 잘못 올려가지고 어떻게 되고 뭐 중간에 미국 갔다 왔잖아요, 한번. 그때 그거였잖아. 체포동의안 그때인가? 네. 뭐 하루 뭐 그것 할 때문에 때 뭐 미국 갔다 와가지고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고 이런 게 있으니까 오바를 할 수밖에 없어. 벌점이 너무 많어. 벌점 상쇄하려고 김용은 성직자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해야 되는 거야 이게. 근데 그래서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성직자 같은 사람이 이재명 대표의 대선 예비 경선 전후에 유동규 씨와 공모해가지고 남욱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 4,700만 원을 수수했어요. 성직자가 돈을 수수합니까? 그러니까 법원에서 뭐 아직 최종심은 아니지만 2심까지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분에 대한 판단을 다 하고 있을 텐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유. 참, 이런 그리고 분이... 또 김용은 성직자 같은 사람인데 2014년 2월부터 2004년 4월까지 성남시 의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대장동 개발 사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유동규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1억 9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성직자 같은 사람이라서 1억 9천만 원을 받습니다. 성직자는 돈을 받나요? 이거는 저 성직자분들이 좀 항의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제가 보기에는 성직자 저 김문수 이분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종교가 있어요. 진짜? 캐톨릭일걸요? 이 사람 제가 한번 어떻게 이렇게 찾아봐야 잘 될것 알아? 이 사람 같은데.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야? 제가 찾아봤죠. 찾아봤어요? 나무위키 찾아보면 나와요. 나무 위키까지? 제가 그래서 이 사람을 찾아봤어요. 나무위키. 아 그래요? 네. 어, 실시간 검색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어. 여튼 제가 근데 이 14일 날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얘기를 하는 거를 제가 듣고 제가 실소를 금치 못했는데 정말 먹고 살기 힘들구나. 서울시 의원을 하다가 먹고 순천으로 갔네. 살기 힘들구나. 정말 이거는 진짜 아니지 않아요?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우리 다른 김문수도 있는데 네. 이 김문수 이 뭡니까 도대체? 아니 국민의힘 김문수 전 장관은 그래도 그 당들 앞에서 이렇게 좀 체력 단련도 하고 있는데 이 김문수 의원은 아니 뭐야? 범죄자에게 성직자 같은 사람이라니 더 키워주지 마요.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좀 판결문이라도 읽어보고 좀 하세요. 제가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한정혜 정책위 의장 그리고 김상욱 의원 민주당으로 넘어간 김상욱 의원 변호사 출신이잖아요. 근데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해 가지고 영수증 잘못 첨부해 가지고 그렇게 된 거고 제가 알고 보니까 그 악마화돼 있지 별거 아니던데요. 이런 말도 안 되는 허언이나 하고 있는데 제발 좀 판결문 좀 읽어보고 판결문 읽어보기 귀찮으면
판결문 보도 자료가 있거든요. 그거라도 좀 읽어보고 요약된 거라도 읽어보고 좀 나와서 실드를 치려면 실드를 치세요. 그래도 김상욱 의원은 그래도 100%다 이렇게 오글거린 말은 아니었어요. 자기가 100 정도 잘못한 줄 알았는데 봤더니 40 정도더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40을 있는 거지.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다들. 아니죠, 근데. 하여튼 좀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고 할 말 안 할 말 다 있고 본인의 정치적인 욕망이라든가 정치적인 계획이 있을 수도 있고 다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상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통용될 수 있는 여러 상식의 수준이라는 게 있는데 그 수준을 어느 정도 좀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된장찌개 먹었으면 된장찌개만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고기까지만 딱 얘기를 해주는 게 정확한 거지. 그 전에 고기를 먹었으면 고기도 먹었다고 얘기해주는 게 상식이에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페북에 올릴 거면 먹은 걸 다 올리는 게 상식입니다. 사람들 다 현혹시켜가지고 나는 된장찌개 먹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 내가 서민 코스프레를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얻는 게 뭡니까? 어차피 사람들 하루 지나면 사람들 다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여튼 선거를 이겨야 돼요. 선거 져서 저런 사람들이 공직에 가 있고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가 뭐 재판에서 이겨가지고 어떻게 배제시킨다거나 논리로 이겨서 뭐 프로그램에서 바보 만들어서 우리가 이겼다고 하거나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결론은 선거다. 자, 알겠습니다. 오늘도 오늘도 또 어디로 가시나요? 상암동에. 상암동에 가시나요? 네. 거기 가면 더 즐거워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는 요즘에는 방송이 민주당 팬들하고 더 즐겁게 지내시는 것 같아요. YTN인데요? YTN 패널들하고 즐겁게 지내시는 것 같아요. 아니 민주당 패널들하고. 왜 그러세요? 농담입니다. 네. 여기서도 훨씬 더 재밌게 할 수 있어요. 네. 저랑 재밌게 지내시잖아요. 제가 거기가 상대를 해줘야 일방적으로 안 밀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고 있잖아 지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